네, 안녕하세요. 이불을 알리려고 1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하루에 하나씩 올리려고 하는데, 네,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습니다. 네, 노력해서, 네, 최대한, 네, 하루에 하나씩 올라가도록 노력해 보겠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양적인 자료의 기술 통계량인데요. 네, 양적인 자료가 얼마나 다른지 이런 부분을 알려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인 개념을 짧게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아래 기본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려주는 그런 값들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술 통계량은 이제 세 가지 주제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네, 기술 통계량 또는 요약 통계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주제가 중심이죠. 양적인 자리의 중심이 어딘지, 또 양적인 자리를 대표해 줄 수 있는 값이 무엇인지. 그래서 저희가 평균, 절사 평균, 그다음에 중위수, 최빈수, 요 네 값을 저희가 봤고요. 네, 오늘 나가는 내용은 어, 데이터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또 한자로는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어, 얼마나 다른지, 이런 정보를 주는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값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다섯 가지 값은 양적인 자료가 얼마나 다른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크게 나오면 양적인 자료들이 차이를 많이 나는, 많이 다른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이 값이 이제 작게 나온다면 서로 간에 데이터들이 비슷하다, 차이가 별로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범위라는 값이 있습니다. 범위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range라고 합니다. 이거의 공식은 양적인 자료의 이제 최대값에서 이 최대값을 max라고 하죠. maximum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값 minimum의 약자인 mi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양적인 자료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그것들의 차이, 즉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준 그 값이 범위가 되겠고요. 이것으로 양적인 자료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려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데이터가 1, 2, 8, 9 이렇게 4개가 돼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최대값은 9가 되겠고요. 여기서 최소값은 1이 돼서 최대값 9에서 최소값 1을 빼주면 8이 되겠죠. 그러면 이 4개의 데이터의 다름은 8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요. 실전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는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컴퓨터 특히 어를 통해서 구한다면 범위 8밖에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한 지금은 학습을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본다고 하지만 실제에서는 데이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8이란 범위를 가지고 우리가 보지 못한 양적인 자료가 얼마나 다를까 이런 부분을 해석하셔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8이 작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우리가 보지 못한 데이터들은 비슷한 값들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8이라는 값이 상당히 크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지 못한 양적인 자료들은 서로 간에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성인들의 연봉 차이가 8만 원 차이가 난다라고 한다면 이 8이라는 숫자는 되게 작은 거고요. 그러니까 성인들의 연봉은 거의 다 비슷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8이라는 게 생후 1개월 된 아이들의 뭐 손바닥 길이다. 그런데 아이들 간의 차이가 8cm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엄청나게 큰 8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지 못한 이 양적인 자료는 서로 간의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라는 값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네, 그런데 이 범위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다음 거를 보신다 한다면 네, 1, 2, 8, 89고요. 여기 최대값은 89고 최소값은 1이죠. 그래서 88이 됩니다. 그래서 88이라는 범위가 나왔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에서는 이 데이터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88이라는 값이 나왔다면 예를 들어서 88이 이제 되게 크게 느껴진다 한다면 우리가 보지 못한 양적인 자료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구나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잘 보시면 이 데이터들의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네, 이렇게 비슷한데 이 89라는 이상치 때문에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이상치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한 데이터들을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범위도 평균처럼 이상치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실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더 해본다 한다면 1, 2, 8, 네, 989. 그래서 여기 최대값은 네, 989가 되고요. 여기 최소값은 1이 되고 네, 친구가 네, 아유 죄송합니다. 카톡이 와서 네, 988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988을 보고 우리가 그 전에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보지 못한 데이터들이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도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네, 비슷한데 지금까지 봤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상치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보지 못한 양적인 자료가 엄청나게 다르다고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이상치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상치가 있을 때는 범위는 데이터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려주는 데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나온 값이 뭐냐면 4분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4분의 범위를 4분위수 범위라고도 합니다. 네. 영어로는 대문자로 IQR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I는 인터, 요 상자 그림에서 봤죠. 그 다음에 Q는 쿼타일, 그 다음에 이 R은 레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ANG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범위라고 해서 이 4분의 범위는 범위가 이상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데이터를 정리를 한 다음에 이 작은 쪽의 일부의 데이터, 그 다음에 큰 쪽의 일부의 데이터를 빼는 거죠. 왜 빼냐면 작은 쪽에 이상치가 있거나 큰 쪽에 이상치가 있기 때문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빼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얼마를 빼냐면 작은 쪽에서 4분의 1의 전체 데이터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작은 쪽의 데이터를 빼고요. 또 큰 쪽에서 전체 데이터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빼는 겁니다. 요 4분의 1이 25%, 또 25%가 되겠죠. 네,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요 나머지 데이터가 50%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나머지 50% 데이터에서 범위를 구한 것을 4분의 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4분의 범위는 공식을 쓴다면 Q3, 요 위쪽에서 4분의 1을 뺐을 때의 가장 큰 값이 Q3가 되겠고요. 이 작은 쪽에서 또 4분의 1을 뺐을 때 그러고 가장 작은 값이 Q1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으로 본다면 Q3에서 Q1을 빼준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요 데이터에서 본다면 범위는 이렇게 되겠고요. 4분의 범위는 1과 9가 빠졌기 때문에 가장 큰 건 8이 되겠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작은 값은 2가 돼서 요 4분의 범위, 영어로 쓴다면 IQR이 6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두 번째 거에서 보면 여기가 마찬가지로 8에서 1을 빼니까 6이 되겠고요. 요 세 번째도 보면 가장 큰 값이 8이고 이렇게 돼서 6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분의 범위는 이상치의 영향을
범위에 비해서 훨씬 더 적게 받습니다. 왜냐면 이상하게 작거나 이상하게 클 만한 그런 후보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4분의 범위 이상치의 영향을 거의 잘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범위와 4분의 범위가 이렇게 구해졌다고 한다면 이걸 통해서 저희는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 범위하고 요 4분의 범위가 차이가 별로 없다 한다면 뭐 확정적일지는 없지만 저희는 데이터 우리가 보지 못한 데이터에 이상하게 크거나 이상하게 작은 즉 이상치가 거의 없겠구나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상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 범위가 데이터가 얼마나 다를까에 그런 역할을 잘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보지 못한 데이터들은 약 8 정도 다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범위는 88이고 4분의 범위는 6이 되겠죠. 이 둘 간의 값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다는 거 우리가 보지 못한 양적인 자료에 이상치가 있다라는 거죠. 이상치가 있다면 이 범위는 이상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데이터가 얼마나 다른지 이런 걸 해석할 때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요 4분의 범위를 가지고 데이터가 얼마나 다른지를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한 데이터는 약 6 정도의 다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신다면 제일 밑에 보면 그냥 범위는 988인데 4분의 범위는 6이죠. 그러면 이 범위와 4분의 범위 차이가 훨씬 더 크죠. 그렇다는 건 훨씬 더 이상한 값이 안에 존재한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범위를 쓰는 것보다는 이 4분의 범위로 이 데이터가 얼마나 다를까 이걸 해석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가 얼마나 다를까 알려주는 두 개를 먼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범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4분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값이 있는데요. 이 세 번째 값을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variance라고 하고요. 보통 약자로는 뭐 VA, or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분산은 뭐냐면 이 범위와 4분의 범위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값만 씁니다. 데이터에서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쓰는데 이 분산을 구하는 아이디어 보면 양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을 썼는데 이 데이터를 다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다 쓰자라는 거하고 또 데이터가 다르다고 하는데 과연 누구랑 다를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분산은 평균과 보지 못한 데이터들이 과연 얼마나 다를까 이런 것을 구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8, 9라는 4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이 4개 데이터의 평균은 5가 되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데이터는 눈으로 보겠지만 실전에서는 이거 데이터를 보지 못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한 이 양적인 자료는 과연 평균과 얼마나 다를까? 요 값을 구한 것이 이제 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를까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에서 이 평균을 각각 뺍니다. 그러니까 1이라는 데이터에서 평균 5를 빼주고요. 또 2라는 데이터에서 평균 5를 빼주고 8이라는 데이터에서 또 평균 5를 빼주고 9에서 또 평균 5를 빼줍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랑 평균과의 차이,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이 데이터랑 이 평균과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값, 데이터에서 평균을 뺀 값을 뭐라고 하냐면 편차라고 합니다. 편차. 영어로는 deviation이 되겠죠. 그럼 데이터가 4개이기 때문에 편차가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편차의 값을 저희가 여기다 적어보면 마이너스 4라는 편차, 마이너스 3이라는 편차, 3이라는 편차, 4라는 편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데이터는 평균과 이 4 정도 4 차이가 나고요. 두 번째 3, 세 번째 3, 네 번째 4 차이가 나는데 저희는 이런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그래서 데이터가 얼마나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 편차를 또 이용해서 이 편차를
어떤 식을 통해서, 어떤 연산을 통해서 또 하나의 값을 구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편차에 한번 평균을 내보면 어떨까? 그렇다면 평균, 이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는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얼마나 다를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편차를 평균냅니다. 그래서 이 편차를 평균내면 4분의 마이너스 데이터를 다 둬야겠죠? 이렇게 해서 3, 이렇게 해서 4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해보면 요거랑 요거랑 같으니까 없어지고요. 여기도 이렇게 되니까 없어지겠죠. 그래서 요 값은 뭐가 되냐면 0이 됩니다. 만약에 이 식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보지 못한 데이터들은 평균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평균적으로 정확하게 말한다면 평균적으로 하나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 평균하고 차이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요 편차의 평균을 구할 때 편차들을 다 더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로 뭐라는 편차의 합이라고 합니다. 편차. 그래서 이 편차들의 합은 신기하게도 0이 됩니다. 이런 성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서는 이 평균하고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해서 이 값이 0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편차에다가 제곱을 취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라는 편차를 제곱을 하고요. 또 마이너스 3이라는 편차를 제곱하고 3이라는 편차를 제곱 또 4라는 편차를 제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구하면 이제 16이 되고요. 여기는 9가 되고 9가 되고 16이 되겠죠. 그러면 편차의 제곱도 다 다르죠. 그래서 이 편차의 제곱을 이번에 평균 해결을 했습니다. 윤리 이제 해보면 편차의 제곱을 평균 내면 16, 9, 9, 16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다 해보면 4분의 5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4분의 50이라는 이 값이 뭐가 되냐면 이 데이터들의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산은 뭐냐면 평균과 약, 여기서 약이라는 건 평균적으로 되겠죠. 평균과 평균적으로 약 4분의 50 정도 차이가 나는 이런 데이터들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값을 만들어낸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분산이라고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분산에 이제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분산은 이상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면 90이 된다거나 뭐 900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분산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들이 진짜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이 분산이 그렇게 크게 나와서 데이터가 정말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면 괜찮은데요. 데이터들이 상당 부분 비슷한데 예를 들면 뭐 데이터들이 상당 부분 비슷한데 아주 이상한 값이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이상치 영향을 받아서 분산은 엄청나게 크죠. 그럼 분산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평균과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이런 값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실제 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분산은 또 이상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상치가 있을 때는 분산으로 데이터가 얼마나 다른지 해석하는 건 또 상당히 위험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분산의 문제점은 또 뭐가 있냐면 단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위. 단위라는 건 데이터마다 이 단위가 다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거리를 의미하는 센치, 센치. 네. 그러면 평균이 5cm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줘야 되냐면 평균이 5cm인데 우리가 보지 못한 양적인 데이터들은 대략 평균으로부터 몇 cm 정도, 몇 cm 정도 다르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분산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이 편차합이 0이 됐기 때문에 이 편차를 제곱을 해줬죠. 네,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본다면 1cm 마이너스 4cm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16 제곱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산의 최종적인 단위를 본다면 4분의 50 제곱센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곱센치는 이 단위가 원 데이터의 단위는 센치였는데 이 분산이 제곱센치가 됐잖아요. 그러면 평균 5cm로부터
4분의 50 제곱센치 다르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이 값은 뭐냐면 저 분산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값이 뭐냐면 표준 편차가 됩니다. 네. 그래서 표준 편차는 보통 약자로 SD라고 하고요. 이 S는 표준에 해당되는 스탠다드가 되겠고요. 이 편차에 해당되는 디비에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 편차는 이 단위를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 단위를 맞춰주는 방법은 분산을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50이고요. 이 단위가 제곱센치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루트 4분의 50이 얼마인지는 나중에 컴퓨터 계산해 주겠는데 이 최종적인 단위는 센치가 됩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량 요 단계에서는 분산보다는 이 표준 편차를 훨씬 더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보지 못한 양적인 데이터는 평균 5cm로부터 약 루트 4분의 50cm 정도 차이가 난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작으면 평균과 매우 비슷한 이런 값들을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표준 편차가 크다고 한다면 평균과 차이가 많이 나는 값들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좀 설명하기 길기 때문에 잠깐 얘기하고 나면 이 통계는 이제 모집단이 있고요. 모집단을 알기 위해서 일부를 뽑는 이제 표본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모집단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식과 표본에서 분산을 구하는 것과 이 표준 편차를 구하는 식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모집단이라는 경우처럼 모집단인 경우에 데이터를 한다면 지금처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면 되는데요. 이게 만약 1289가 모집단의 전부 데이터가 아니라 모집단 일부 데이터였다 한다면 분산은 요 4에서 요 1을 빼줍니다. 그래서 여기 16 이렇게 한다면 땡땡땡 해서 또 16이 되겠죠. 그래서 이 표본의 분산은 4분의 50이 아니라 3분의 50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요 표본의 분산을 루트 씌운 게 표본의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 자유도 때문에 그런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로 이제 중위수 절대 편차라는 게 있습니다. 중위수 절대 편차가 있는데요. 이 중위수 절대 편차는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매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요 매드에서 m은 미디언 중위수가 되겠고요. a는 이 절대값을 하는 앱솔루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는 디비에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름을 알려주는 값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값이 표준 편차인데 이 표준 편차는 아까 분산의 성질을 보였던 것처럼 이상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상치에 있을 때는 표준 편차는 양적인 자료가 얼마나 다를까 이걸 해석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위수 절대 편차라는 것은 이 중위수, 즉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도 양적인 자료가 얼마나 다를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치가 있을 때는 중위수로 중심을 보고 그 다음에 중위수 절대 편차로 이 양적인 자료 다름을 해석하는 게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상치가 없을 때는 평균으로 중심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양적인 자료가 얼마나 다를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위수 절대 편차를 구하는 과정을 보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또 짧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뭐 3, 10, 11, 15, 20. 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0, 3이 있다고 한다면, 이 데이터들이 과연 얼마나 다를까, 이런 측면을 하기 위해서 중위수 절대 편차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1단계로요.
중위수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중위수를 구하면 원 데이터죠. 이 중위수를 구하면 요 두 개의 11이 되겠습니다. 요 11. 그래서 이 11이라는 중위수가 되겠고요. 2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각 데이터에서 이 중위수를 빼줍니다. 그래서 1에서 11 이렇게 빼주는 거죠. 그리고 3에서 또 11을 빼고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점점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3에서 11을 빼는 거죠. 이게 이제 편차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편차가 되는 거죠. 원래 순서님의 편차는 어떤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는 게 편차인데 여기서는 중위수를 빼줬습니다. 그리고 이 값들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10, 여기는 마이너스 8, 여기 마이너스 1, 여기는 0, 그 다음에 여기는 4, 네, 여기는 9, 여기는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3단계는 2단계 결과를 절대값을 취합니다. 2단계 결과의 절대값. 그러면 색깔 바꿔보면 여기는 10이 되고요. 여기는 8이 되고 여기는 1이 되고 0, 4, 9, 12가 되겠죠. 그러면 4단계는 이 3단계의 결과에서 중위수를 구하는 겁니다. 중위수를 구하기 좀 편하려면 이거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이 0, 1, 그 다음에 4, 8, 9, 10, 12가 되죠. 그럼 여기서의 요 값의 중위수는 8이 되겠죠. 8. 요 8이 뭐가 되냐면 중위수 절대 편차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정석으로 해석한다면 이 중위수 11과 우리가 보지 못한 데이터들은 약 8 정도의 다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8이 크면 중위수와 차이가 많이 나는 데이터들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이 8이 작으면 이 중위수가 비슷한 이런 값들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만 더 이제 보면 요 값이 만약에 저희가 230으로 바꿨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요 데이터에 대해서 중위수를 구하면 여전히 중위수는 11이 되겠고요. 2단계 이렇게 빼주면 여기가 요 부분이 좀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는 230 마이너스 11 돼서 여기 219가 되겠죠. 네, 요 값이 12가 아니라 219로 되겠죠. 그럼 절대값을 취하면 또 마찬가지 이렇게 돼서 요 값이 여전히 219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단계에서 또 요 값을 이렇게 정렬하면 요 값이 219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중위수 절대 편차를 구하면 이 중위수 절대 편차 8은 변하지가 않고 여전히 8이가 되겠죠. 네, 그렇다는 건 여기서 두 가지 다 보는데 중위수는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죠. 네, 그래서 이 중심의 역할을 잘해주고 그 다음에 중위수 절대 편차는 이상치의 영향을 여기서는 안 받았죠. 그래서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양적인 자료가 얼마나 다를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상치가 없다면 평균을 중심으로 쓰고 그다음에 평균이 얼마나 다를까로 표준 편차를 쓰시면 되겠고요. 이상치가 있다고 한다면 중위수로 중심을 잡고 이 중위수와 얼마나 다른지 그걸 알려주는 게 중위수 절대 편차가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걸 다 쓰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해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